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치원 들어간 딸아이 키우고 있는 공무원 워킹맘입니다. 연근은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해서 사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 글을 써봅니다. 일단 연을 왜 끊었는지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제 시어머니는 성격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요즘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고집이 대단하세요. 사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신우는 참 좋으세요. 너무 좋아서 문제일까요? 시어머니가 상견례에서 이상한 소리 할까봐 신우가 미리 교육을 엄청 시켜놓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계시길래 그냥 고상하고 좋으신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예물 예단 문제로도 저를 단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으셔서 꽤 쿨한 시댁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다 신우의 조종 덕분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며느리 도망간다.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그나마 착하고 정상적인 신우가 코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신우 참 좋으시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 당한 느낌이라서요. 결혼은 서로 반반 돈 내서 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집값이 서울에 비해 많이 싸요. 공무원 부부라 대출도 잘 나오고 그닥 금전적 고민 없이 무난하게 결혼식 올렸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친정이랑 시댁은 둘 다 가까운 지방에 살고 계세요. 제 신혼집이랑 차로 40분이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시댁 먼저 들렀다가 친정 인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외출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분명 저희가 몇 시에 도착하니 그때 찾아뵙겠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이 갑자기 약속이 생기셨다며 나가셨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정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저녁에 시댁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제 얼굴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없던 애도 떨어질 뻔했네요. 아니, 어떻게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네 친정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니? 당연히 시댁을 먼저 와야지. 그 말에 남편도 벙쪄서는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켜서 하는 수 없이 처가에 먼저 갔다. 그리고 순서가 왜 중요하냐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방방 뛰시면서 벌써부터 처가에 붙잡혀 살 놈이라고 한심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테스트를 해보신 거래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워도 아버님이랑 같이 어머님을 기다렸어야 했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도리라면서 제가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많이 가르쳐 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대번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이혼했어야 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난리를 더 치면서 와이프가 무슨 잘못이냐. 다신 집에 안 온다. 이제 아빠만 보고 살겠다. 화를 냈고 어머님도 아들의 생각지 못한 반응에 당황하셨는지 그 다음 날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본인이 예민했다고요. 그리고 신우도 저한테 전화 걸어서 사과했어요. 본인 엄마가 많이 고지식하고 꽉 막혀 있어서 본인이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저 힘들지 않게 최대한 돕겠다 하시더군요. 그 말 듣고 신우한테 고맙다라기보단 기가 찼어요.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정말 황당하죠? 그렇다고 남편이 늦둥이라 시부모님 나이가 많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랑 겨우 2살 차이 납니다.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친정에서 알게 되시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처음엔 사위만 불러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친정에서 제 시댁에 직접 찾아가 한 번만 더 우리 딸 무시하면 이혼시키겠다 엄포를 놓으셨대요. 아버님은 면목 없다며 고개 숙여 미안하다 하시고 어머님도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 못하다 나중엔 조심하겠다고 하셨다더군요.
저희 엄마도 성격이 엄청 불같으시거든요. 사실 엄마는 바로 이혼하라 성하셨는데 아빠가 말리셨고 제 남편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그때의 일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이후로 시댁도 조심해서 연락이 거의 없었고 남편도 굳이 시댁 가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 명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요리를 다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며느리 시키면 큰일 난다고 약간 비아냥대듯이 말씀하시며 말리셨네요. 그리고 본인이 봐준다는 식으로 저한테 안부 전화도 매주 한 번씩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일하는 며느리라 넘어가는 거라면서 전화 안 해도 된다고 쿨한 척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친정에서 딸 이혼시키겠다고 난리쳐서 어머님도 기죽어 그리 하셨으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저희한테 간섭하고 싶은 걸 최대한 참으시는 듯 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던 제 친정이 가까이 살고 있는 데다 신우도 계속 단속을 하니 눈치 보실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좀 지나 친정 부모님이 시골로 귀농을 가셨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이라 아빠의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이 참았던 간섭을 슬슬 하려고 시동 거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시작은 손주 문제였죠. 결혼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임신 소식이 안 들리자 어머님이 답답하다며 남편을 닥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절대 며느리한테 애 갖는 것 가지고 잔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모양인지 저한테는 안 그러셨는데 솔직히 남편한테 그러는 게 어떻게 저한테 안 들리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안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안 생기는 거였어요. 둘 다 병원도 가봤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생기겠지 하고 조급함을 애써 떨쳐버리려는데 어머님이 자꾸 어디서 아기 옷을 사가지고 오셔서는 싱긋 웃으며 길 가다가 예뻐 보여 하나 샀다. 빨리 애 가지라는 재촉은 아니다. 근데 내년쯤엔 입힐 수 있겠지? 라며 숨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애기 옷이랑 신발을 서너 번 말도 없이 가져와 문고리에 걸어 놓으신 적도 있고요. 성별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다 하늘색이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남편도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어머님은 본인은 며느리한테 절대 화 안 내니 걱정 말라 하시더라고요. 웃으며 말씀하시면 다인가요? 그리고 문고리에 아기 옷이랑 신발 걸어놓고 가시면서 뭔가 심기 불편하셨는지 저희한테 아파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요구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어머님이 서운하다며 며느리가 이래서 바쁘잖니. 밥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네 각시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시애미가 어딨니? 가끔 반찬에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건데 뭘 그렇게 짜게 구니? 하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며 다 큰 아들네 부부 반찬 만들어주실 필요도 없고 둘이 같이 일해 버는 맞벌이인데 오롯이 제 담당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남편이 요리를 더 잘해서 남편이 음식을 만들고 제가 설거지하고 냉장고 정리하는 담당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더 할 말이 없으신 듯 현관 비밀번호 타령은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어머님은 훅 들어오는 스타일 같았기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런저런 사건 많았지만 다 쓰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참 별나셨고 호시탐탐 며느리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리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결혼 3년차 되었을 때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세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입덧도 그닥 심하지 않아서 일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뱃속의 아이가 효도한다고 했어요. 행복과 평화도 잠시, 시모와의 갈등은 아이 성별 때문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첫 아이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대요. 어머님이 우기시면 뱃속의 아이가 고추 달고 태어나나요?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어디서 부적을 갖고 와서는 제 팬티 안에 넣고 있으라며 사람 많은 데서 갑자기 치마를 들추질 않나. 아무거나 먹으면 딸 낳는다며 과일 많이 먹지 말라, 조개 먹지 말아라, 소고기만 먹어라 등등 이상한 미신을 엄청 저에게 강요하셨어요. 그때 임신 초기였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남편이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내며 결국 중재하긴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너무나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어머님이 딸이란 말 듣자마자 실망하시는 게 보여서 기분 잡쳤네요. 멀리 사는 시댁도 아니고 차로 20-30분이면 오는 거리에 살다 보니 애 낳고 나면 간섭 더 심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악몽 꾸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주며 애 낳으면 타 지역 근무로 신청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짜증났지만 부부싸움 별로 하지 않았던 건 남편이 믿음직하게 늘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 당분간 시댁은 안 가기로 정했어요. 시모 전화도 안 받으니 세상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배는 불러불러 어느새 만삭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님의 음력 생신이 제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식사를 하자고 남편이 어머님 만난 김에 말씀을 드렸는데 펑펑 우셨대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남들은 아들 결혼시킨 첫해 생일은 다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던데 본인은 죄가 많아서 며느리한테 생일밥 한 번 못 얻어먹는다고 하셨다더군요. 남편이 또 시작이냐며 그럴 거면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뒷골을 잡으며 쓰러지신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어머님 혈압이 좀 높으셨는데 아들이랑 언성 높이다가 혈압이 순간 급상승했던 거죠. 그래서 응급실 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 들으니 괜히 심란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소원이신가 싶어서 그러면 애 낳기 전에 한번 차려드린다고 했네요. 제 실수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쳤다 싶은데 그때는 남편도 시무룩하게 있고 어머님도 쓰러졌다고 하니 그냥 한번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며 말렸지만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도 수긍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음력 생신 당일날 집에서 미리 재워둔 양념 소갈비랑 잡채 사둔 것 그리고 미역 가지고 가서 어머님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다 받아보네. 하도 귀하신 며느님이라 평생 밥상 한 번 못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영광이네, 영광이야 라고 하시며 어깨춤까지 주시는 거예요. 원래 푼수 같은 면이 있긴 하시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셨는지 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꾸 남편더러 거실로 나와보라고 시시콜콜한 거 시키며 부르시더군요. 저희 둘이 같이 부엌에 있는 게 내심 못마땅하셨던 거죠. 그래도 다른 건 다 사왔고 미역국 끓이고 양념갈비만 다시 구우면 되는 거라 저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은땀이 나더군요. 가스불 때문에 더워서 그런가 싶어 연신 이마를 닦아도 자꾸 땀이 나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가진통의 느낌에 저는 급히 식탁에 앉았죠.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다 느꼈는지 한달음에 달려와 괜찮냐고 묻는데 그 순간 바로 진통이 제대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진료실에 전화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걱정스레 보시더니 갑자기 푸하하 웃으며 예정일이 8일이나 남았는데 무슨 진통이야. 세아가 너 시애미 생일상 차려주기 싫어서 지금 아픈 척 하는 거지? 해도 너무하다 얘.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 안색을 보고 농담할 상황 아니라며 저를 일으키는데 어머님이 저희 앞을 막아서더니 아니 조금 있으면 미역국 다 돼가는데 가긴 어딜 가. 나도 애 낳아봐서 아는데 벌써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진통 오면 밥을 먹고 가야 해. 그래야 힘주면서 애 낳을 수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배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가진통을 뛰어넘고 갑자기 진진통으로 진행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애 낳을 때 진통 하루 꼬박하고 애 낳았다면서 둘째인 제 남편 낳을 때는 진통 오는 순간에도 신우 밥해 먹이고 옷 입혀 유아원 보낸 다음에 혼자 걸어서 병원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아파요. 이상해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애 낳는 거 다 똑같지. 뭘 유난을 떨고 앉아있냐. 참을만 해. 참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역국 끓인 거 아까우니까 먹고 가. 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신상 차리기 싫어서 뻥치는 것 같다. 어머님이 농담이랍시고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갑자기 스트레스가 밀려와 눈앞까지 깜깜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안고 현관으로 이동하려는데 어머님이 자꾸 저희를 막아서며 밥 먹고 가라고 말리시더군요. 그 순간 양수가 터져 새어나왔고 저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뜨악하며 어머님을 밀치고 절 데리고 병원에 달려갔죠. 저는 진통하는 순간에도 어머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남편은 본인이 죄인이라며 고개도 못 들고 있었고요. 양수가 터진 관계로 응급 상황이 되어 저는 바로 수술을 했고요. 애 낳았다는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친정 부모님이 왜 갑자기 양수가 터졌냐고 사위한테 물으시다가 자초지종을 알게 되셨어요. 다 듣고 난 친정 부모님이 그야말로 병원이 떠나가라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진통이 와서 아파하고 있는데 대문을 막고 못 가게 막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냐면서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고 산후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이혼하라고 난리셨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셨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어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소중한 내 딸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 진통 오는 며느리 바짓가랑이를 잡을 생각을 하냐며 살인미수로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나는 밥 먹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양수가 터질 줄은 몰랐죠. 라고 하시며 울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도 맞긴 하죠. 진통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 밥을 먹고 병원 들어가라는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다만 어머님은 생신상 차리기 싫어서 저더러 뻥치는 거 아니냐고 심한 농담을 하셨기에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신 거죠. 저도 시어머니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가시라 했습니다. 친정에서 이혼 서류까지 만들어 오셨지만 남편이 시댁과 멀리 떨어져 제 친정 근처 도시로 발령 신청한다고 했기에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애 키우며 살았네요. 신우가 저한테 찾아와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고 난리였어요. 신우는 뭔죄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1년이고 10년이고 마음 풀릴 때까지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1년 뒤 친정만 불러 아이 돌잔치를 하던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제 앞에서 울며 애절하게 비시더라고요. 본인이 반성 많이 했으니 이제라도 얼굴 보며 살면 안 되겠냐 하시는데 제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통곡을 하시며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며 가셨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발령도 승인나고 저도 육휴 끝나고 갈 자리가 대강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답니다. 그렇게 타 지역에서 애 키우며 남편이랑도 그냥 소소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이 6살 생일 되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앞으로 아이 생일 때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보고 살면 안 되겠냐 물으시는데 생각이 복잡해지더군요. 사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 절대 받아주지 말라는 의견 반.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용서해주라는 의견이 반 정도네요. 아이한테는 할머니이니 조부모 사랑 받을 자경 막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친정에는 아직 안 알렸고요. 보나마나 엄마가 또 신경 쓰실 것 같아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 뜻대로 하자고 하네요. 본인은 어차피 명절에 혼자 따로 가서 부모님 뵙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본인 혼자 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제 뜻 존중해주겠다 합니다. 전 솔직히 보기 싫어요. 1년에 한 번이 결국 2번, 3번 되고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9학년 아들 둘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먹성 좋은 아들 둘 키우며 알뜰살뜰 살림하고 학원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알바 조금씩 하며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엄마 생각을 하면 절로 기운이 나네요. 제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암 수술하셨거든요. 초기라 다행이긴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공포감이 있잖아요. 엄마를 잃을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수술이 잘 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다만 시어머니랑은 사이가 안 좋아져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데요. 요 몇 달 전부터 저한테 다시 연락하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모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버려서 자꾸 냉랭해지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보자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제 친정엄마는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실 엑기스도 항상 집에 구비하고 계시고 여행 갈 때도 소화제를 따로 들고 가셔야 마음이 편한 분이세요. 아빠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 저희 남매 키운다고 젊을 적부터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안 살림하고 주무시느라 수면 시간도 부족하셨고 늘 정신 똑바로 차리며 생계 꾸리고 자식들 케어하며 사셔야 했기에 신경도 예민하셨죠. 그래서인지 소화기관이 참 약하셨네요. 내시경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한의원도 자주 가서 뜸 처방, 침 처방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여전히 소화가 잘 안 되셨어요. 그나마 저랑 제 남동생 결혼시키고 혼자 되시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소화제를 덜 달고 사시더라고요. 저도 철들어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보니 남편 잃고 여자 혼자 애들 뒷바라지하며 생계 유지하는 삶이 꽤나 고되셨겠다 싶어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치만 엄마는 결혼해 애 키우며 살림하는 제가 더 힘들 것이라며 한 달에 2번씩 반찬 바리바리 싸서 택배 보내주시고 명절에 친정 내려가도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셨죠. 별로 좋지도 않은 몸 상태로 말이죠. 반면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며느리 시키는 분이셨고요. 이게 전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차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같이 세심하고 배려해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친정엄마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하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차이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혹시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암튼 친정엄마는 저에게 반찬을 주시는 분인가 하면 제 시어머니는 도리어 저에게 반찬을 요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며느리가 해주는 반찬 먹으며 살고 싶다. 한 달에 한 번 시댁 내려올 때마다 반찬 싸가지고 오너라.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고요.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지내며 당신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마음 편히 몸 편히 쓰고 있는 며느리가 못마땅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제가 회사 관두자마자 반찬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와이프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떻게 반찬을 만드냐고 화를 내서 중재를 하긴 했지만 어머님은 그걸 시작으로 저에게 시자짓을 본격적으로 하셨네요. 애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집에서 놀면서 애들 건강도 하나 못 챙기냐?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지. 내 소중한 손자들 아프면 네가 혼나야 한다. 라며 전화기 넘어 언성을 높이셔서 가뜩이나 애들 아파 병간호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더 서럽게 만드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 연락 없이 저희 집에 갑자기 방문하셔서는 대뜸 2박 3일 자고 가신다고 하실 때도 많았어요. 제가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해도 나름대로 약속도 있고 일정도 있는데 어머님은 저더러 집에서 노는 애가 뭔 약속을 나간다는 거야? 그럼 CM이가 왔는데 날 두고 나가겠다는 거냐? 미루면 되잖아. 라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때 10년 만에 귀국한 친구와 겨우 짬내어 점심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완강하게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날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결국 못 보고 다시 외국 보냈고요. 어머님은 그 정도로 며느리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분이셨죠. 아버님은 무뚝뚝하시긴 해도 저에게 상처 주는 언행 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님이 참 저를 힘들게 하셨네요. 명절에는 더 했고요. 종갓집도 아닌데 며느리 새로 들어왔다고 음식 가짓수를 엄청 늘려놓으셔서 어머님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명절 음식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 명절 지나고 나면 기름 냄새가 물려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한다고 어머님이 없던 제사를 만들어내셨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음식 저 다 시키셨어요. 어머님은 허리 아프다며 안방에 누워 계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보다 못해 저 돕는다고 제사 준비를 같이 했는데 부엌에서 아들 소리 나는 게 거슬리셨나 봐요. 문을 확 열고 나오셔서는 보자 하니까 아주 꼴값을 떠는구나. 평일에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 시키지 마라. 전업주부면 전업답게 행동해. 며느리 노릇도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하다고 대들었지만 어머님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네요.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니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본인 본가 가는 걸 꺼려 했어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대놓고 엄마인 저를 무시하는 어머님의 모습에 애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시댁 꼭 갔었는데 점점 발길이 뜸해지게 되더군요. 그리고 멋모르는 새댁때야 시어머니가 마냥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 시어머니라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 자주 왕래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남편도 저 상처받는 거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냉혈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댁 자주 안 가기 시작하니 어머님이 애가 닳고 약이 오르셨는지 전화로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구셨습니다. 매일매일 전화해서 아프다 소리 하시고 집에 뭐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시댁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댁 가서 어머님을 살펴보면 그냥 꾀병이었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니 안 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강제로 모시고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평균 나이보다 더 건강하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 못했고요. 열이 난다,
손가락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등등. 전부 가보면 거짓말이었고 뭐가 망가졌다는 것도 어머님이 전선 빼놓고 딴소리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점점 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 친정엄마를 엄청 질투하셨습니다. 가끔 시댁 갈 때마다 어머님은 꼭 친정엄마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게 걱정이나 안부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해드렸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 생신을 알고 계십니다. 달력에 항상 적어 놓으세요. 생신 축하한다고 문자 한 통 넣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세요. 이유는 제가 친정엄마 생신 때 뭐 해드렸는지 잊지 않고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 지나고 시댁에 가게 되면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이번 엄마 생신 때 뭐 해드렸냐? 이번에 필요하신 거 없다고 하셔서 현금 드렸어요. 얼마나 해드렸는데? 20만 원이요. 뭐? 20만 원이나 해드려? 너무 많이 해드린 것 아니냐? 그 말에 제가 황당하다는 듯 어머님께도 저희가 생신 때 20만 원 해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 어머님이 당황하며 아, 그랬냐?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해드릴 필요 없어. 그러면 결국 자식한테 의지를 하게 되거든. 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발끈해서 그럼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도 생신 때 더 적게 드려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기분 나쁘신 듯 저더러 말끝마다 말대꾸한다고 혼내시더군요.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기 시작하는 며느리였고 더는 어머님의 부당한 대우에 참지 않았어요. 시댁도 잘 가지 않아서 그런지 어머님은 은근히 제 눈치를 보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자짓은 열정 넘치게 하시더군요. 아무튼 친정엄마 생신 때 돈 해드리면 많이 넣었다는 식으로 눈치 주시고 옷을 해드렸다고 하면 왜 본인은 안 해주냐며 삐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께 옷이랑 스카프 같은 걸 사드려도 어머님이 취향에 안 맞는다고 하시며 고모님들 드리거나 장롱에 처박아 두시거든요. 그래놓고는 제가 친정엄마한테 의류해드렸다고 하면 그렇게 질투나 안달이셨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연 끊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친정엄마의 암 선고 직후였습니다. 제 친정엄마께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독 건강검진 중 위와 장 내시경은 신경 써서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날도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이었는데 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남동생이 저에게 근심 어린 목소리로 엄마 위 내시경 중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걱정은 했지만 별건 아니겠지 애써 생각했습니다만 역시나 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슬펐어요. 아빠도 일찍 잃었는데 엄마마저 벌써 보내게 되려나 싶어 엄청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위암 초기라 수술이 가능했고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남편이 시댁에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셔서 친정엄마 괜찮으시냐 묻더군요. 그래도 초기라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시길래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전에 어머님이 이어 이러시더라고요. 안 싸돈 나이가 올해 몇이나 되셨더라? 68이세요. 맞다. 나보다 3살 더 많으시지? 그래, 병날 때도 되셨지. 남편 없이 혼자서 그 개고생을 해가며 사셨으니. 그 말에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지더군요. 병날 때도 됐다뇨? 그리고 개고생이라는 말은 너무 하시네요. 친정엄마가 힘들게 사신 건 맞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비하하실 엄마 인생이 아니에요. 저도 엄마 때문에 많이 날카로워진 상태라 시어머니 말에 더 날서서 반격을 했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병이 나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딸인 네가 더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다. 그렇게까지 삐딱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니? 네 계좌로 100만 원 넣었다. 엄마 수술비에 보태라.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돈 100만 원 없어서 수술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한테 그 돈 다시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께 여쭤보니 사돈댁에서 걱정 어린 안부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물어보니 시아버지가 전화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문자도 한 통 없으셨고요.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듣고 기분 나빴다 시위라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짜증이 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암에 걸려 수술을 한다는데 어떻게 연락 한 통 안 하실 수가 있나 싶어 없던 정이 더 떨어지더군요. 아버님도 생전 제 친정엄마한테 전화 한 번 안 하신 분인데 아마 어머님이 시켜서 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엄마는 수술 잘 끝내셨어요. 남동생이랑 저랑 번갈아 가며 돌봐드리다가 퇴원하고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수술은 간단해도 수술 부위 케어며 죽 해드리는 것 때문에 좀 봐드려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수술 잘 되셨냐? 네, 다음 주부터 죽 말고 일반식 드리려고요. 그래,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우리 아들네 집에 계시다면서? 우리 아들네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며 굳이 눈치를 더 주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대충 전화 끊으려니 어머님이 안사돈이 집에 가겠단 말씀은 안 하셔? 마당 있는 집에서 사시던 분이라 아파트가 불편할 텐데. 그리고 내 주변에도 위암 수술한 사람이 있어서 아는데 한 달 만에 정상생활 하시더라. 오히려 움직여야 빨리 나.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문제의 이 말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 얼마 못 가 죽었어.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더라고. 그 양반 나이 70이 다 되어 그렇게 갔으니 안사돈이랑 비슷하네. 그래,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수술도 잘 안 먹혀. 그래도 뭐 나이 70이면 살 만큼 산 거지. 혹시 예후가 안 좋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암이 괜히 암이겠니?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살 만큼 살았다뇨. 이제 갓 수술해서 회복 중인 제 친정엄마 앞에 두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암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 얘기는 왜 굳이 꺼내시는데요? 아니,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냥 말한 거지. 너는 참애가 삐딱해서 문제야. 그리고 사실은 사실이지 않니? 골골거리면서 오래 살아봤자 자식들만 고생이야. 너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런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도 더는 못 참겠다며 자기도 안사돈이 걱정되니 100만 원이나 넣어준 거라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그 돈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난리가 나시더군요. 내가 뭘 그리 잘못 말했다고 그러냐? 원래 그 정도 살았으면 다 여기저기 아파서 수술도 하고 고생하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는 것도 사실이고 살 만큼 살았다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말이냐? 자식이 부모 아프고 죽는 것에 너무 슬퍼해도 안 좋아. 그 말에 제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도 좀 있으면 70 다 되시네요. 살 만큼 사실 나이 되실 테니 몇 년 뒤에 돌아가셔도 슬퍼하지 않을게요. 아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울부짖으며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린다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신다고 반격했죠. 앞으로 안 보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참지 않고 퍼부어 버리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흐느끼며 전화 끊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저주했다고
오바해서 말했더라고요. 저는 한치의 거짓말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뵈러 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 점 이해 못하면 이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두말 할 것 없이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가서 뒤집어 엎고 왔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엄청 상처받았으니 남편 된 도리로 본인도 이제 엄마 못 보고 살 것 같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뒤집어져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찾아오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시어머니랑 절연하고 사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남편만 명절에 애들 데리고 가서 식사하고 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네요. 그렇게 몇 년 살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머님이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 며느리가 이제와 아쉬우신 건지도요. 상처 준 며느리 마음의 문 열리려면 멀었으니 전화하실수록 반감만 든다고 말했더니 한동안 또 안 하시네요. 저도 좀 유교적이고 예의 차리는 편이라 어른들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데 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정이 뚝 떨어져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자꾸 전화 오는 것도 짜증이 나고요. 그러게 며느리 있을 때 잘하시지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되바라진 며느리도 아니고 그래도 착실하게 할 거 다 하고 그래도 꽤 순종적인 며느리였는데 뭐 얼마나 기강을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모진 말씀과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친정엄마는 1년만 더 있으면 완치 판정 받으십니다. 그래도 항상 세심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며 잘 케어해 드리려고요. 시어머니께도 충분히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다 자업자득 같습니다.